아,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왔고요. 오늘이 11주고, 그 다음에 세 번 수업이, 월요일 수업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듯이, 이 또 하나가 이번 수요일 날, 어, 수요일인가요? 12월 8일, 이 오후 2시 반에 수업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또 하니까 수요일 날부터는 이 보충 수업 기간으로 잡혀 있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빠진 수업에 대해서만 보충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9월 20일 월요일 날 빠졌던 그 추석 연휴로 빠졌던 거가 12월 8일 날 보충 수업을 하고요. 또 10월 4일하고 10월 11일 월요일 날 이게 선거 때문이었나? 하여튼 뭐 때문에 하여튼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 이 그 12월 13일하고 12월 13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 다음에 12월 14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12월 8일 한번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2월 8일 보충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12월 13일, 12월 14일 이게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보강주 수업이다. 시간은 이 2시 30분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요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기말 시험에 대한 게 들어가고, 기말 시험에 대한 거는 이때쯤 돼서 12월 14일경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까지 요 웹엑스에다가 수업 그 일정과 관련된 거를 입력을 안 해놨으니까 오늘 수업하고 수요일 수업에 다시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그 정규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그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중복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입력을 못한다든지 하는 입력 이상 현상 또는 갱신의 이상 현상 또는 삭제를 했더니 이 정말 중요한 자료까지도 한꺼번에 없어져서 그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진다. 그건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제1 정규형은 각 셀에는 뭐 두 개 이상의 원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었고 제2, 제3 이제 그 삼형에 대해서만 이제 바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키가 뭐 A에서 B의 관계였고, 그 다음에 이 B에서 C의 관계였다. 그러면은 결국은 A에서 C의 관계도 되는 거죠. 요 관계가 벌어져는 트랜지티브라고 하는데, 이 트랜지티브 릴레이션 관계 요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을 만들 때 이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걸 해결한 것이 제3형이었죠. 자, 오늘은 이제 이것도 제3형에다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름은 보이스, 그 다음에 코드, 노멀 폼이다. 노멀 노멀 폼 그래서 이걸 줄여서 DCNF라고 부르고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이 그 세 번째 제3 정규형이다. 그래서 노멀 폼이라고 하는 정규형에서 조금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strong
이 쓰리 노멀 폼, 서드 노멀 폼이다라고 얘기한다. 하죠. 자,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걸 해결할 거냐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이제 그 함수 종속 관계예요. 종속 관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 아이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 아이디에 따라서 그 학생의 주소가 결정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종속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속 관계에서 그거로부터 결정되는 거. 그래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이면 이 보이스 코드 노멀 폼이다. BCNF 다라고 얘기한다 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고객 아이디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좌가 있고 그리고 담당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 이름보다는 번호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이 두 가지를 키로 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고객은 이 영어 회화를 수강하고 있고, 이 담당 강사는 001이라고 하는 이 번호를 부여받았다. 그다음에 바나나라고 하는 고객 아이디는 기초 토익을 수강하고 있고, 강사는 002. 그다음에 세 번째 캐롯이라고 하는 이그 회화를 수강하고 있고 이 그 영어 회화는 P00이라고 하는 강사에서 하는 거다. 또 이 사람이 하나만 수강 시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 다수 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 이 토익도 수강 신청을 하고 있고 그때 강사는 기초 토익 강사는 P003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자, 오렌지라고 하는 아이디 이 사람은 영어 회화를 수강 신청하고 있고 이 영어 회화는 P003이라고 하는 강사에서 가르치고 있다. 자, 또 오렌지라고 하는 이 고객은 기초 토익을 수강하고 있다. 자, 기초 토익은 이 004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고객 한 명, 이 여러 개 인터넷 강좌를 수강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인터넷 그 강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일 강좌 신청을 중복해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를 애플이 P001이 가리키는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뭐 P003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리키는 영어 회화를 수강 신청한다. 물론 실제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는 걸로 해볼게요. 단 동일한 그 인터넷 이 강좌 신청은 불허한다. 자, 두 번째 조건 하나는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 한 명은 그 한 개의 그 인터넷 강좌만 담당한다. 물론 실제 상으로는 두세 개 할 수도 있겠죠. 두 개 이상. 그다음에 인터넷 강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영어 회화가 있죠. 이 영어 회화가 이 001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 003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강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좌 한 개는 여러 그 강사가 담당할 수 있죠. 이렇게 된 조건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생긴 경우에 보게 되면 이 후보키라고 하는 후보키. 후보키는 그 여러 개의 그 기준 키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후보키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제 기준 키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이 표를 한 줄 한 줄이 다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인터넷 강좌를 이렇게 하나의 이 키로 정하게 되면 이걸로부터 담당 강사 번호가 또는 강사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애플이 영어 회화를 듣는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해당되는 담당 강사는 P00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다. 자, 또 다른 후보 키를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하고 담당 강사만 가지고 담당 강사 번호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인터넷 강좌를 어떤 걸 수강 신청하고 있는지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긴 것이 후보 키가 되는데 이때 후보 키를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갖다가 기본 키로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본 키로 한번 써보려고 한다. 그래서 기본 키는 가능하다면 이 키의 개수가 적으면 적겠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다 두 개니까 이 위에 있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걸 기본 키로 나타냈다. 그럼 이런 기본 키로 돼 있을 때 한번 이그 다이어그램으로 디펜던스 다이어그램 또는 이제 종속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지우고 기본 키는 고객 아이디와 인터넷 강좌로 했다. 자, 표시를 초록색으로 한번 이렇게 두 개의 후보 키 중에 기본 키는 초록색으로 된 거다. 자, 그러면 이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터넷 강좌가 있는 거죠. 이거로부터 뭐가 결정되냐 하면 담당 강사 번호가 결정되죠. 근데 담당 강사는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담당 강사에서 인터넷 강좌가 분명히 결정되죠. P001은 영어 회화를 담당한다. P002는 기초 토익을 담당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지에 대해서 보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디펜던스 다이그램에 대한 거는 지우고 자, 그렇다면 이상 검사를 한번 해보자. 자, 이상 검사. 이 첫 번째 이상 검사 중에 그 삽입과 관련된 걸 한번 보자. 삽입. 자, 예를 들어서 P005라고 하는 강사가 예? 중급 토익을 담당하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강 신청한 고객이 없어요. 신청한 고객이 전무왔다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표에 이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좌가 있고 담당 강사 번호가 있죠. 자,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내려오다가 한 줄이 더 추가되는데 그게 P005라고 하는 강사고 그때 수업은 중급 토익이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널이다 이거죠. 키값에 널이 들어갈 수가 없죠. 따라서 이 경우는 삽입이 불가하다. 이거 삽입 불가. 이유는 요것 때문에.
네, 원인이죠. 그래서 키에 해당되는 거는 널이 되면 절대 안 되는데 여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삽입에 문제가 발생했다. 자, 삽입만 문제가 있는지 이번에는 갱신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만 문제가 돼도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갱신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보죠. 갱신 이상에 대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 쓸게요. 갱신 이상. 네, 애플, 바나나, 캐럿, 그 다음에 캐럿, 오렌지, 오렌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그 P004가 강사가 이 기초 토익에서 그래서 중급 토익으로 변경을 해서 강의 변경을 했다라고 한번 보죠. 그러면 P004가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고, 근데 기초 토익에서 이 그 중급 토익으로 바꿔서 이 요게 기초 토익 과목이 이게 이 그 중급 토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급 토익으로. 그래서 요게 여기다 이제 지우고 중급 토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P004가 강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P004가 강의를 하게 됐다. 자, 이런 문제가 접하다 보니까 캐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은 이 중급 토익과 원래 오렌지라고 하는 사람이 기초 토익 이게 두 가지를 다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이 그 오렌지라고 하는 사람도 강제로 중급 토익 되는 걸로 바꿔놔야 되면 P004는 이 그 기초 토익과 중급 토익 둘 다 강의하는 것처럼 이 말썽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원칙에 이 조건에 한 강사는 한 강좌밖에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나만 바꿔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세 번째, 이 삭제 이상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죠. 만약에 바나나라고 하는 고객이 있는데, 바나나 고객이 강좌를 신청을 취소했다라고 한번 보죠. 바나나 고객이 이, 이 강좌 신청을 갖다가 취소했어요. 그리고 P00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자, 이렇게 됐을 경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 그림 이 표를 하나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인터넷 강좌가 있고 마지막 담당 강사 번호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바나나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거 위에 있는 건 빼고 바나나만 적어 볼게요. 바나나. 그리고 바나나가 듣는 것이 기초 토익이에요. 누가 강의하냐면 이 그 P002가 강의하고 있다. 자, 이거를 한번 제거하려고 했지, 이거를. 이걸 제거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왜냐하면 바나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초 토익 수강 신청한 걸 갖다가 취소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002라고 하는 사람이 기초 토익을 강의한다는 자료까지도 삭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P002 강사가 이 기초 토익을 강의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토익 담당 한다는 거는 자료 도 함께 이 삭제가 되는 거죠. 얘는 그
이 손실, 자료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따라서 이런 경우는 삭제 이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생기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 세 개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이 그 컬럼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해결 방법은 쪼개는 거다. 그래서 여러 번 이 정규화라고 하는 거에 얘기할 때 계속 여러 번 이제 그 지속적으로 했죠. 이 정규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테이블을 나누는 거다. 그래서 세 개로 되어 있는 거를 한 두 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세 개 칼럼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개가 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세 개 칼럼이 세 개로 나눠졌다. 그럼 한 칼럼씩 하나 만들어진다. 그 의미가 없어요. 한 두 개 정도는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 그러니까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좌, 담당 강사, 그 번호,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걸 뭘로 바꾸냐면 해결 방법은 분해하는 거다. 그래서 분해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표를 나눠주자. 하나는 고객 아이디와 그다음에 담당 강사로.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다 이 키로서 만드는 걸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고객 아이디에 의해서 담당 강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또 이제 그 담당 강사에 의해서 고객 아이디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 애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강 신청한 걸 보게 되면 P001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수업을 신청했고 이 바나나라고 하는 사람도 이 그 P001을 그다음에 캐럿 P001을 시청했고 또이그 캐럿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004라고 하는 사람 강좌를 수강 신청한 거죠. 또 오렌지라고 하는 고객 아이디는 3번 강사 수업을 또 오렌지라고 하는 고객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은 4번 강사의 수업을 신청한 거죠. 그래서 고객과 담당 강사 간에 이런 릴레이션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담당 강사가 있죠. 그래서 이 강사가 항상 영어 회화만 강의한다는 법이 없죠. 그 다음에 제 이 수강 인원이 항상 없다면 뭐 중급 토익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그 강좌를 이렇게 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P001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 회화를 수업을 하고 있고 P002는 기초 토익을 수업을 하고 있고 P003은 영어 회화를 그다음에 마지막 P004는 기초 토익을 강의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키값이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아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고객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좌에서 이 두 가지가 기준 키가 돼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담당 강사 번호를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담당 강사는 다시 인터넷 강좌명이 결정했는데 이걸 분해함으로써 여기는 고객 아이디와 그 다음에 담당 강사 요 두 가지가 하나의 기준 키로 사용되는 거고 요 아래쪽에는 담당 강사 번호가 이제 인터넷
강자에 대한 거를 결정하게 되는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되는 이 릴레이션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갖다 릴레이션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 강자 담당과 뭐지 그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주면 될 테니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strong third normal form 또는 이제 BCNF다라고 부르죠. Voice Code Normal Form이다라고 하는 걸로 불러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한 거는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는 걸로 얘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제4정규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정규형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4정규형에 대해서 하고, 대체적으로 모든 책들이 5까지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4까지 또는 3까지만 나타내는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BCNF까지. 그래서 뭐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그 5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정규형 Fourth Normal Form. 일단 이거는 BCNF라고 하는 조건은 당연히 만족해야 되겠죠. 이런 정규형이면서 그다음에 처음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뭐 다친이 다중이니 그런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말을 풀었으면 되는데 좀 더 줄여 쓰려니까 이런 다치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다치 종속을 갖지 않는 릴레이션을 갖다가 제4정규형이다. 자, 그렇다면 가치 종속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 멀티 밸류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밸류드 디펜던시. 자, 이걸 갖다가 이 다치 종속이다라고 불러요. 자, 이것도 뭐 말로 여러 개 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학생 아이디, 스튜던트 아이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공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름하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활동 있죠. 그걸 갖다가 액티비티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100번이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전공은 뮤직이고, 그리고 액티비티는 수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튜플은 100번 아이디를 갖고 있는 학생이 이 전공을 여러 개 하는 거죠. 다수 전공, 복수 전공, 어카운팅을 갖고 있어요. 회계학, 예, 그리고 이때 이 액티비티는 스위밍을 하고 있다. 수영. 또 100번 학생이 뮤직이라고 하는 전공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또 액티비티로서 테니스를 하고 있다. 100번 학생 하나 더해서 이렇게 볼게요. 어카운팅 하고 테니스. 150번의 아이디를 갖는 학생은 이 수학 전공이고 저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긴 모습에서 보게 되면 이 단일 SID. 자, 요 표를 한번 볼게요. SID라면 학생 번호, 단일 SID 값은 여러 전공을 할 수 있죠. 100번 학생해 보니까 뮤직이라고 하는 전공도 가능하고 어카운팅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값은 여러 개, 여러 메이저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보면 단일 SID는 또 이 단일 SID 값은
여러 개의 액티비티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100번 학생에 보게 되면 수영, 스위밍도 되고 또 테니스도 하고 있고 또 그죠? 이 두 가지만 하고 있네요. 그다음 150번 학생은 조깅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그 여러 개의 그 액티비티를 할 수 있다. 활동을 액티비티 값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가 여러 개를 내포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다치 종속이다라고 불러요. 하나가 여러 개를 나타낼 때.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됐을 때 이상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사. 다시 말해서 삽입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죠. 어떤 경우냐 하면 100번 학생이 이 이번에는 스키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스키에도 참여해, 액티비티에도 스키에도 참여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금 전에 만든 표가 있었죠. SID, Major Activity 이렇게만 돼 있고 여기다가 100번 그 다음에 여기 이 스키를 한다 그랬으니까 스키라고 하는데 여기에 전공이 뮤직이라고 하는 걸로 넣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아까 거하고 똑같이 이 뮤직이라고 하는 거에 이 스위밍이 있었고 뭐 줄줄이 다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요게 하나 더 추가했다. 이 튜플의 의미, 이 튜플 또는 이 가로에 해당되는 거 이걸 튜플이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튜플만 삽입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100번 학생은 이 전공이 뮤직일 때 뮤직 전공 시에 만 이제 그 스킬 하는 걸로 되는 거죠. 스킹 참여하는 걸로 것으로 판정이 된다,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뭐 완전한 해결은 아니고 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렇다면 이 스키라고 하는 액티비티는 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 학생이 또 복수 전공으로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회계학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 방법은 이 학생 하나가 100번 있는데 추가했을 때 이 전공이 이 두 가지 복수 전공을 하고 있죠. 뮤직이라고 하는 전공과 어카운팅을 동시에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 자, 그때 이 활동은 뮤직을 할 때도 스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학을 할 때도 스키라고 하는 거에 액티비티 활동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이 두 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튜플을 삽입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삽입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삽입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삽입 이상은 됐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 방법은 쪼개는 거겠지, 뭐. 그렇게 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삭제는 이상이 없는지 또 확인해 보자. 자, 어떤 경우냐면,
100번 학생에 대한 걸로만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D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 전공, 그 다음에 활동, 액티비티. 100번 학생, 전공이 뮤직일 때, 라고 하는 거, 뮤직이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스위밍, 수영한다. 또 다른 게 있으면 100번에 이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이니까 어카운팅 전공일 때도 마찬가지 수용을 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100번 학생이 또다시 이 뮤직이라고 하는 전공을 할 때 이 활동 중에 하나가 뭐 이거랑 관계없고 이 또 다른 액티비티는 테니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공과 관계없이 두 개 전공을 하고 있고 액티비티는 액티비티대로 따라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수영 요걸 갖다가 삭제했다라고 가정하고 또 맨 아래 어카운팅 그다음에 테니스 이걸 삭제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의미는 뭐냐? 의미는 100번 학생은 뮤직 전공 시에 테니스를 하는 걸로 알게 되고 어카운팅 전공 시에만 수영을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100번 학생의 경우 학생은 이 뮤직 요거죠. 뮤직 전공 시에 테니스, 뮤직 전공 시에 테니스 활동 그다음에 이 어카운팅 전공 시에는 저희 스위밍 활동하는 걸로 돼 있죠. 예, 활동으로 파악이 되는 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잘못됐어요. 전공과 액티비티는 별도의 이 활동인데 다시 말해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건 동아리 활동이라고 봤을 때 전공과 관련 없는데 마치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표시가 된다 하죠. 자,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물론 뭐 여기다 갱신도 있고 뭐 더 해봐야 되겠지만 삭제까지 하고 했을 때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은 해결 방법. 자, 여러 번 얘기했죠. 다중 종속, 다치 종속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 학생 ID, SID와 그다음에 전공을 따로 분리한 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0번 학생의 경우는 뮤직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전공한다. 또 이 100번 학생이 어카운팅도 전공하죠. 회계학. 그다음에 150번 학생이 이 수학을 전공하는 걸로 하나의 릴레이션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SID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표시하죠. 그래서 이 100번 학생이 스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100번 학생이 스위밍을 하고 있죠. 수영. 또 테니스를 하고 있고 조깅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요때 키값은 하나로 하면 안 되죠. SID를 키값을 하게 되면 벌써 100이 두 개가 나와서 안 되고 두 가지를 합쳐야 되고 여기도 이 SID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준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 좀 의미상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표를 그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분해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다중 종속 또는 다치 종속이라고 하는 거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4정규형이다. 자, 마지막 제5 정규형 fifth normal form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말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join dependency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요거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제5 정규형 얘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join dependency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체 그 표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나눠요. 그럼 이제 그 뽑아낸 걸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다시 조인하게 되면 그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의 키로 나타냈을 수 하나의 키로 원래 이 그 릴레이션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렇게 될 때 fifth normal form이다라고 얘기해요. 제5 정규형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른 얘기로 뭐라고 하냐면 프로젝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join, normal form. 그래서 이걸 갖다가 PJNF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한다. 이제 join dependency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 그 제5 정규니까 제4 정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할게요. 제4 정규형이고 NF이고 그 다음에 이 join dependency라고 하는 그걸 JD라고 얘기해요. 이 JD 종속이 아닌 형태를 갖다가 그 제5 정규형이다. 이것도 예만 들어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 판매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있고 만든 회사,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분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보니까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주대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진공청소기를 판매하고 있다. 또 이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대한이라고 하는 회사에 제빵기를 파고 있다. 낙일동이라는 사람도 있다고 한번 해보죠. 낙일동은 그 민국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 프린터를 팔고 있어요. 또 이 낙일동은 이 민국 회사 제품에 이 진공 청소기를 판다. 또 낙일동이 그 민국 제품 중에 제빵기도 팔고 있어요. 또 낙일동이 하나 더 있고 민국 회사 제품에 TV를 판다. 자, 이번 홍길동인데 홍길동이 다섯 종 그 물건을 파고 있다. 자, 홍길동이 역시 민국 회사 제품의 진공 청소기를 팔고 있고 또 홍길동이가 민국 회사 제품의 망원경을 팔고 있다. 이번에는 이 대한이라고 하는 회사 제품도 팔고 있어요. 여기에 이 진공 청소기도 팔고 있어요. 또 대한이라고 하는 회사에 LED 전구도 판다라고 보죠.
마지막 이 홍길동이는 이 한서라고 하는 회사의 주한서에 드릴을 판다라고 한번 해보죠. 드릴.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 키는 뭐가 되냐면 판매원 하나만 가져가게 되면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개, 나길동 네 개, 홍길동 다섯 칸 이렇게 나오니까 안 되죠. 그리고 김길동과 회사에서 제품군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이 기본 키의 조합으로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기본 키는 판매원, 제조사, 제품 종류, 제품군에 해당되는 걸로 사용된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한 가지 이런 사항을 한번 보죠.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색깔을 달리 김길동 판매원이 예? 민국이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 지금까지 대한에 대한 회사만 팔고 있었는데 이 민국이라고 하는 회사의 민국의 그 제빵기를 팔기 시작했다. 제빵기와 그다음에 진공청소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여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정보와 그 다음에 민국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정보와 또 하나가 제빵기라고 하는 자료가 해서 한 줄이 추가돼야 되겠죠. 또 하나가 뭐냐면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민국이라고 하는 회사와 그리고 진공청소기 이 두 개의 엔트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다른 색깔을 쓸게. 두 개 엔트리 입력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제빵기 파는 데 있어서의 이 두 줄씩 들어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이 제거하는데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주 대안에 이 그 LED 전구에 대한 걸 한번 이 삭제를 했다라고 먼저 이거 삭제.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주 대안에서 LED 전구 판다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대안에서 LED 전구 판매 LED 전구 생산이죠. 생산 정보가 이 사라지는 거죠. 정보 손실이 가져온다. 분실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제품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엔트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개씩 집어넣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쪼개서 저장을 좀 해보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쪼개 가지고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판매원과 이 그 제품 간의 어떤 이 관련을 된 거. 그래서 이런 표 중에 판매원이 있고, 그다음에 제품군이 있죠. 예를 들어서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진공청소기를 팔고 있었고,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일단 넘어가자 이거죠. 그다음에 김길동이 제빵기도 팔고 있었어요. 또 나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린터를 팔고 있었죠. 또 나길동이가 이 진공청소기도 팔고 있었고,
글씨가 좀 이상한데. 나길동이 제빵기도 팔고, 또, TV도 팔고,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원경 팔았죠. 또, 진공청소기도 팔고, 이 LED 전구도 팔고, 마지막, 예, 드릴도 팔아요. 이 드릴은 한사라고 하는 회사 제품이다. 자, 이런 표가 하나 있고, 또 판매원과 이 제조사 관계에 대한 하나의 릴레이션을 보게 되면, 이 판매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사가 있죠. 여기에 김길동은 어느 회사 제품을 파냐면, 이 대한이라고 하는 회사 제품을 팔고, 이 나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민국이라고 하는 회사 제품을 팔고 있고, 이 홍길동이는 그 민국이라고 하는 회사, 그 민국, 그 다음에 글씨가 또 안 보여서 다시 쓸게요. 민국, 홍길동은 대한이라고 하는 이 회사 제품도 팔고 마지막 이 그 한서라고 하는 회사 제품도 팔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표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번에는 제조사와 이 제품군에 해당되는 걸로 표를 하나 또 만들어서 이 제조사 제품군 대안이라고 하는 주라는 말을 뺄게요. 대안이라고 해 진공청소기가 그 만들어져 있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 대안에서 제빵기도 만들고 있죠. 또 그 대안이라는 데서 LED 전구도 만들고 있어요. LED 전구. 자, 민국이라고 하는 주민구라는 회사에서 프린터 만들고 또 이 청소기 만들고 인공청소기, 제빵기도 만들죠. 또 하나가 TV도 만든다. 또 이 뒤에다가 더 연결해서 쓰게 되면 이 그 이 민국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망원경도 만들어요. 그다음에 한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드릴을 하나 만들죠. 자,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 그 김길동 판매원이 다시 한번 해보면 김길동 판매원이 이 민국 제품의 민국의 제품의 이 제빵기와 이 진공청소기를 갖다가 판매를 시작했죠. 판매 시작.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 하나의 표로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두 개에 해당되는 튜플을 입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좀 혼동스러웠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판매원과 그 제조사 관계, 그래서 판매원과 제조사 관계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이때 여기에 이 그 표 한 개를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그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대안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국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더 써야 되죠. 그래서 김길동 그다음에 주민국 이렇게 하나 한 줄이 더 들어가면 되겠고 이 요거만 집어넣음으로 해서 여기서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파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 이 민국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 중에 이그 제빵기하고 진공청소기를 판다는 걸 알 수 있죠. 김길동이
진공청소기하고 제빵기를 파는데 아까는 대한이라고 하는 회사 제품만 팔았는데 민국이라고 하는 회사 제품을 만든다. 따라서 이 경우를 보게 되면 한 개의 튜플만 추가해 주죠. 하면 가능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에 대한 거를 모습이 됐을 때 이 세 개에 해당되는 릴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볼게요. 요걸 합치게 되면 그러니까 세 개로 되어 있는 이 릴레이션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죠.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세 개씩 나눌 때 이 프로젝션이라고 그것을 조인했을 때 전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JD, Joint Dependency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갖게 되면 제5형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한 줄만 그 추가함으로써 판명과 제조사 여기다가 추가함으로써 그 변경이 아주 쉬워지는 거죠. 테이블 관리가 그리고 중복되는 거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자, 이걸 제5 정규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그 스트롱 서드 노멀 폼이라고 하는 그 BCNF 보이스 코드 노멀 폼부터 시작해가지고 4형, 5형까지 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정규형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뭐 트랜잭션이 하는 얘기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순수하게 SQL만 가지고 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C 언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쓰는 프레임 언어하고도 또 연동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정규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11주차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이제 12, 13, 14 세 번의 수업을 더 하는 걸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있지만 수요일 날도 수업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아직 세 번의 수업이 남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말 시험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는 월요일 날 시험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